여러분, 인간의 DNA는 변하지 않습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24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당대표 선거 모습은 2002년 당시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놀랍도록 소름 돋는 평행이론, 역사는 똑같은 배신과 똑같은 네거티브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2002년 새천년 민주당 경선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당시 이인재 후보는 노무현 후보를 꺾기 위해 치열한 네거티브 공세를 펼쳤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념 검증이었습니다. 노무현 후보 장인의 과거 좌익 활동 이력을 지보하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정책과 비전은 사라지고 오직 과거의 상처를 들쑤시는 사상 검증만이 난무했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후보는 비굴하게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정면으로 돌파했습니다. 이런 아내를 제가 버려야 하겠습니까? 아내를 버리면 대통령 자격이 있고 사랑하면 자격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조용하지만 단호한 그 한마디는 대한민국 정치사를 바꿨습니다. 비열한 네거티브에 당원들은 분노했습니다. 민심은 요동쳤습니다. 결국 부당한 공격은 완벽한 역풍을 맞았고 당원들은 압도적으로 노무현을 선택했습니다. 네거티브가 진실을 이길 수 없음을 증명한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뼈아픈 역사의 한 페이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2002년 대선 전국을 뒤흔든 후보 단일화 협의회, 이른바 후단협 사태입니다. 당시 노무현 후보의 지지율이 일시적으로 흔들리자 당내에서는 노무현을 흔들고 끌어내리려는 세력이 등장했습니다. 그 중심에 섰던 인물, 놀랍게도 현재 전당대회에 출마한 김민석 후보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6년 현재 상황은 어떨까? 24년 전 보수 언론들이 노무현 후보를 공격했던 구도가 기괴한 형태로 부활했습니다. 현재 조중동을 비롯한 주류 기득권 언론들은 물론이고 진보를 자처하는 대형 유튜브 채널의 90%가 일제히 한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로 네거티브에 집중하고 있는 김민석 후보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정해야 할 언론과 미디어가 사실상 특정 후보를 위한 스피커로 전락했습니다. 과거 노무현 후보가 메이저 언론의 편파적 보도에 맞서 언론에 비굴하게 굴복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던 그 외로운 싸움이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확히 똑같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거대한 여론에 기울어진 운동장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거대한 네거티브 카르텔에 맞서는 정청래 후보의 방식은 명확합니다. 과거 노무현이 그랬듯 단 한 번의 네거티브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사실, 팩트와 능력, 그리고 당의 미래 비전을 가지고 우직하게 경선에 임하고 있습니다. 정청래는 민주당을 이끌 당대표로서 품격과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싸우는 조건은 너무나도 불합리합니다. 현재 경선 룰은 선호 투표제라는 이상한 소수결 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1순위 지지가 압도적으로 높아도 다른 후보들의
2순위, 3순위 표가 합쳐지면 1위 후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기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정 후보를 의도적으로 밀어주거나 담합하기에 너무나 유리한 룰입니다. 정청래는 이 불공정한 룰과 압도적인 미디어의 편파성, 그리고 상대방의 흑선선전이라는 삼중고 속에서도 핑계대지 않고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조용하지만 가장 단호하게 팩트의 힘을 믿고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2016년 20대 총선 공천 컷오프가 생각납니다. 당시 당 비대위에 의해 마포울 지역구 공천에서 배제되는 정치적 시련을 맞았습니다. 정청래의 이후 행보는 선당 후사와 백의종군이 돋보였던 모습이었습니다. 탈당이나 무소속 출마를 선택하지 않고 당의 승리가 우선이라며 컷오프를 겸허히 수용했습니다. 당에 남아 더불어유람단을 결성하고 전국을 돌며 다른 민주당 후보들의 당선을 위해 적극 지원 유세를 펼쳤고 결국 민주당이 제1당에 올라서는데 기여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생명이 위협받는 순간에도 당을 버리지 않고 백의종군했던 2016년의 헌신은 오늘날 지지자들과 당원들이 그를 신뢰하고 결집하는 명확한 팩트이자 역사적 근거입니다. 정청래 대표가 추진한 1인 1표제와 당원 주권 강화는 당내 기득권 구조를 개혁하고 당원의 권한을 대폭 올려놓은 핵심 조치였습니다.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치 격차를 대폭 줄여 일반 당원의 의사가 당의 결정에 1대1로 반영되도록 제도를 바꿨습니다. 국회의원과 대의원이 가졌던 독점적 권한을 내려놓은 조치였습니다. 대의원 영향력 악화로 정치적 입지가 줄어든 기존 의원 및 기득권 세력이 전당대회 이후 제도 환원을 기대하며 특정 후보 캠프로 결집한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단순한 인물 선택을 넘어 민주당이 당원 중심 정당으로 완전히 안착할 것인가, 아니면 과거 의원 대의원 중심의 기득권 정당으로 회귀할 것인가를 가르는 결정적 분수령입니다. 그러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것은 언제나 시민이었습니다. 민주당의 160만 당원들은 이미 모든 상황을 꿰뚫어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네거티브하는 모습에 다시 한번 분노하고 있습니다. 24년 전 이념 공세에 분노하여 노무현을 지켜냈던 것처럼 지금 당원들은 실체 없는 비방과 낡은 구태 정치에 분노하며 진실의 편에 결집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올바른 역사를 쓰기 위해 모든 정당의 전당대회에서 네거티브라는 단어는 영원히 폐기되어야 합니다. 당대표 선거는 마땅히 당을 이끌어갈 비전 있는 공약과 험난한 전국을 돌파할 능력을 검증하는 엄숙한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이 바라는 민주당의 모습입니다. 반드시 정청래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당선이 아닙니다. 그릇된 네거티브와 기득권 언론의 결탁으로 얼룩진 민주당의 정당 역사를 2002년 노무현이 그랬던 것처럼 24년 만에 올바르게 다시 쓰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정청래의 승리는 팩트가 네거티브를 이긴다는 증명이며 원칙이 반칙을 이긴다는 선언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